여러분, 오늘은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날 밤 따뜻한 보리차 김이 오르는 식탁 맞은편에서 할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서구야, 이건 내가 언젠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될 때 꼭 도움이 될 얘기다. 할아버지가 67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평생 건설회사를 운영하셨고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해 서서히 키워 알짜 기업이 됐죠. 사람들은 회장님은 돈이 많다고만 떠들었지만 정작 정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답니다. 겉으론 풍족해 보였을지 몰라도 속으론 늘 한 가지 걱정이 있었대요. 외아들 제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해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웃음을 참지 못하셨대요. 그래, 축하한다. 상대는 누구냐? 회사 마케팅 팀장 정윤아예요. 아버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기뻐야 할 소식인데 할아버지 가슴 한켠에 모르는 불편함이 걸렸대요.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웠답니다. 그냥 미세한 위화감. 며칠 후 약속대로 첫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정윤아. 깔끔한 외모, 또렷한 말투, 예의 바른 미소. 겉보기엔 흠잡을 데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 미소가 얼굴에만 얹혀있는 미소처럼 느껴졌대요. 그늘 없이 환하지만 묘하게 온기가 닿지 않는 표정. 식사 중 그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겠죠? 너무 서둘렀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사랑은 급하게 끌어당길수록 가시가 많다는 걸 할아버지는 오래 살아보니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서 한참을 앉아 계시다 할아버지는 결심하셨대요. 내가 직접 확인하자. 내 아들의 평생이 걸린 일이니까. 다음 날 오랜 친구이자 회사 이사인 정 이사를 불러 계획을 털어놓으셨답니다. 수염을 기르고 머리를 희끗하게 염색하고 특수분장으로 주름을 덧대고 허리를 살짝 굽히고 이름도 바꿨죠. 박만섭 70세. 그리고 아버지가 사는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 업무 생각보다 섬세하더라. CCTV 모니터를 보는 법, 택배 정리, 주차 유도, 새벽 순찰.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게 되는 자리가 경비 자리더라. 예의의 본색은 타인에게 어떻게 굴까에서 드러난다. 효과음 엘리베이터 팅. 첫 일주일은 조용했대요. 가끔 퇴근하는 아버지와 스쳐 지나가면 아버지는 늘 경비원에게 어르신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답니다. 그 말에 할아버지는 가슴이 뭉클했다고 해요. 내 아들 참 곱게 자랐구나. 하지만 유나는 달랐습니다. 시선을 주지 않았고 인사도 받지 않았고 누군가 부탁을 하면 귀찮다는 표정이 먼저 앞섰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일부러 시험을 해봤대요. 아가씨 허리가 아파서 그런데 저 쓰레기 봉투 좀 버려주겠소? 유나는 쇼핑백을 들고 서서 짜증스런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말하세요. 전 바빠요. 억지로 봉투를 들어 쓰레기통에 버리곤 냄새난다며 얼굴을 찌푸렸죠. 할아버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석철아, 내가 사랑한다는 사람이 타인에게는 이렇게 서늘할 수 있구나. 눈이 펑펑 오던 날엔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할아버지가 빙판길을 치우며 미끄러워요. 조심하세요. 했더니 유나는 무시하고 걷다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급히 팔을 잡자 그녀는 손을 탁 치며 말했죠. 괜찮다니까요. 신경 끄세요. 그 말이 유리처럼 차가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3일 일정으로 해외 출장을 간 날 오후 2시. 유나가 낯선 남자와 함께 아파트로 들어오는 장면이 CCTV에 잡혔습니다. 처음엔 친구인가 싶었대요.
그런데 몸짓 시선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고 합니다. 2시간 뒤 둘은 팔짱을 낀 채 환하게 웃으며 엘리베이터에 탔고 주차장에선 차 안에서 입을 맞추는 모습까지 보였답니다. 할아버지는 경비실 의자에 앉아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내가 착각하길 바랐다. 하지만 그 다음날도 그 남자는 드나들었고 증거는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경비실 전화벨이 울렸대요. 여보세요. 경비실이죠? 1500호예요. 유나였습니다. 이불을 떨어뜨렸는데 좀 가져다 주세요. 할아버지가 그건 경비 업무가 아닙니다. 관리사무소로라고 하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경비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런 것도 안 하고 월급은 왜 받아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했대요. 아가씨 직업엔 귀천이 없습니다. 경비는 안전을 지키는 일이지 개인 심부름이 아니오. 정말 쓸모없네요. 뚜꾸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경비원의 목소리로는 닿지 않을 말이었다. 다음 주말 저녁 아버지가 차를 세우고 내리려는 찰나 할아버지는 다가갔습니다. 석철 씨 잠깐만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집에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죠? 여긴 복잡해요. 셋은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정유나 씨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증거 있어요? 유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할아버지는 날짜와 시간, 동선, CCTV 사각지대의 위치까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서서히 무너졌고 유나는 오해예요, 친구예요. 라고 했지만 말끝이 떨리고 있었답니다. 친구와 팔짱을 끼고 차 안에서 입을 맞추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그만하자. 오늘로 끝내. 유나는 울먹였고 문은 쾅 하고 닫혔습니다. 거실엔 잠깐의 침묵. 그리고 아버지가 말했답니다. 아까 날짜와 시간 동선까지.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아세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모자와 마스크를 벗고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서가. 아버지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그래. 미안하다. 네가 평생 걸 사람을 내가 끝까지 확인하고 싶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 갑자기 달려와 할아버지를 껴안았대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큰 실수를 할 뻔했네요. 할아버지는 제게 그때의 포옹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하셨어요. 우리 둘 다 울었다. 말없이. 그 후로 이야기는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유나는 회사를 그만두었고 아버지는 제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회사는 더 성장했고 아버지는 실력으로 경영 전면에 섰고요. 비즈니스 판단 끝에 아버지 회사와 할아버지 회사가 시너지를 내는 구조로 재편되었고 그 과정이 아버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봉사활동 현장에서 민지라는 여성.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그 아이 눈빛은 사람을 먼저 바라보는 눈빛이더라. 내 아버지가 웃을 때 민지는 따라 웃었지. 계산 말고 모양 말고 온기로. 시간이 흘러 어느 저녁. 아버지는 그때 일을 조심스레 꺼냈답니다. 아버지, 그날 경비원으로까지 변장하신 건 솔직히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아요. 어른의 사랑이 뭔지. 할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였대요. 부모의 사랑은 때로는 미움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속은 언제나 기도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사람은 타인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 연인에게만 다정한 사람은
다정한 사람이 아니라 조건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엘리베이터를 잡아주는 손, 경비원에게 건네는 인사 바쁜 와중에도 고생 많으세요 한마디. 그 사소한 것들이 결국 평생의 태도를 말해줍니다. 다른 하나는 가족의 사랑은 때로 각도가 아프다는 것. 할아버지는 스스로를 미워해가며 확인하셨고 그 확인 끝에 우리 가족을 지키셨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더 단단해졌고 결국 더 좋은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 밤 이야기를 마친 할아버지는 제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구야, 누군가와 살아보면 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는지,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사람은 다 비슷해 보여도 온도가 다른 존재거든. 저는 그 말을 제 마음 어딘가 가장 깊은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꺼내 쓰려고요.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하는 것도 그 서랍을 살짝 열어 보여드리는 마음이에요. 오늘 밤 혹시 곁에 누군가가 있다면 아주 작은 예의부터 나눠보면 어떨까요? 그 작은 온기가 모여 여러분의 시간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손자 그리고 이야기는 우리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진짜 이야기였습니다.